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전문이 공개되기 전에 동아일보가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는 호해를 알리게 되고,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즉각 독립, 소련은 신탁 통치 결정이라는 그 호해 때문에 처음에는 좌익이나 우익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반탁 운동을 전개하다가 우익들이 신탁 통치 주장하는 소련은 나쁜 나라네 그러면서 반소 반공 운동을 병행하니 소련이 실은 억울했다라고 했잖아. 실제 신탁 통치를 주장했던 건 미국이고 소련은 한반도의 즉각 독립을 주장했었다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련이 모스크바 3상회의 전문을 공개했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 막 해방 직후에 우리의 문맹률이 80%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전문을 읽고 이해하시는 분이 없었다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에게 주제어가 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내가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았더라고. 주제어는 뭡니까? 임시정부 수립이죠. 지금 현재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 들어와 있고 김일성을 앞세워서 나라 만들 준비가 거의 되어 이제 막 그런 상황이고요. 남한에는 미 군정이 시작은 되었지만 누가 대빵이 될지는 몰라. 여운형이 될지 김규식이 될지 김구 아니면 이승만이 될지 그런 상황인데, 이거 잘못하면 분단의 우려가 있으니 분단을 막기 위해 총선을 주관할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그 임시정부가 주제어고, 그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며, 임시정부 능력 여하에 따라서 임시정부가 총선을 주관하고 나라를 만들 때까지 최대 5년간 신탁통치하자는 건데, 그 신탁통치만 부각해서 알려버리니까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죠. 이제 막 일제로부터 해방을 됐는데 웬 신탁통치. 그래서 좌익이나 우익이나 다 같이 반탁운동을 전개하다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전문을 읽게 된 좌익들은 그래, 신탁 통치는 정말 기분 나쁜 거지만 민족의 분단보다는 그래도 낫다. 3년 5년 후에는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겠다. 이게 바로 삼상 지지선언이죠. 삼상 지지선언이라는 건 이건 어찌 보면 여러분 미국이나 소련이나 영국 외상들이 모스크바에서 만난 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잖아. 이들은 연합국이에요. 그러니까 좌익은 오히려 연합국의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랬을 때 우익이 야, 너희 좌익은 그러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거니? 그러니까 좌익이 그래, 우리는 찬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익이 어떤 프레임을 짜버린다라고 했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우익인 우리는 애국자고, 저 신탁 통치 찬성 운동하는 좌익은 매국노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자가 모두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독립운동가 대부분은 사회주의자였고, 민족주의의 우익이 다 친일파는 아니지만 친일파의 거의 대부분은 우익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친일했던 새끼들이 해방전국에서 지금 애국자로 둔갑해 있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한반도 남쪽에서 매국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애국자로 둔갑했던 고문기술자 노독수리, 최고의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잡아다가 매국노라고 고문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복습입니다. 자, 이 직후에 이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행보를 봐야 되는데, 완전 외편에는 진짜 완전 빨갱이 극좌 박헌영이 있죠. 아, 박헌영은 여러분 1925년에 조선공산당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사회주의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죠. 이 조선공산당 박헌영, 예전에 혹시 여러분 태백산맥 소설 조정래 작가 읽어보셨으면 그 태백산맥의 주인공이 김범우였던가? 그 김범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살아생전에 박헌영 동지 얼굴 한 번만 보면 죽어도 요한이었겠다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은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 박헌영은 이제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와 있어서 북조선 노동당이 북한에 만들어지니까 남노당에 지금 거의 남노당을 이끄는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북한 이래저래 해가지고 관 속에 숨어가지고 박헌영이 이렇게 북한으로 탈출을 하죠.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 있으면서도 남노당에 대한 지령을 내렸던 인물이 바로 박헌영이고, 당시 한반도 남쪽의 빨치산들의 어찌 보면 정신적 지지주기도 했던 게 박헌영이죠. 그럼 박헌영은 당연히 찬탁인데, 이 박헌영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남한의 최고 사회주의자가 박헌영인데 남쪽에 미국이 들어와 버린 건 박헌영 입장에서 정말 운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서도 민족주의에 엄청난 우익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있죠? 조만식 선생님이 있죠. 물산장려운동 이런 걸 이끄셨던. 근데 조만식 선생님 같은
같은 경우는 또 북쪽에 소련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재수없는 경우야.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 막 신우주, 방공, 의거 막 이런 걸 북한에서 전개시키기도 했는데 이래저래. 그 다음 중관 자익으로는 여운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운형은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운형의 여기서 지금 또 여운형 개인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그렇습니다만 여운형은 참 다재다능했던 인물 같아요. 일단 여러분 존잘입니다. 실제로 당시 조선 총독의 사위가 여운형을 굉장히 남자로서 존경하고 따랐는데 그 조선 총독의 사위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나중에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난다면 나는 여운형의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여운형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운형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친일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총독 앞에 가서 다리 꼬고 커피 마시는 유일한 민족 지도자가 여운형이었는데 사회주의자잖아. 학생 청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일제는 오히려 여운형을 회유함으로 인해서 학생 청년들의 반일운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여운형이 적절히 이용해 먹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운형은 어렸을 때는 분명히 기독교 공부를 상당히 했습니다. 여기저기 학교를 다니고 또 나중에 만주에 가서는 신흥학교에까지 잠깐 신흥무관학교 그 유명한 학교 이름 들어보셨죠? 그리고 운동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단 YMCA 주장까지 하셨던 분이 여운형이야. 그러니까 팔방미인이야. 그리고 집도 엄청 부자고 양반 집안인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노비들을 풀어줬던 사례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인물입니다. 잘생겼지, 집안 좋지, 공부 잘했지, 기독교인이었지, 운동 잘했지. 그런데 사회주의자야. 근데 여러분 여운형은요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면서도 기독교적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은 거의 다 아주 구구가 되는 게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일반 어류 진짜 위험한 겁니다만. 자, 이 여운형이 중도 좌파를 형성하고 있었고 여운형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박헌영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여운형이 이제 뭐 임시정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만 여운형이 신한청년단을 만드셨어요. 그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을 파리강화위에 파견시켰던 사람이 바로 여운형인데 임시정부 의정원 활동을 하시다가 국내로 돌아와서 감옥에 갇히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부터 내가 언급하는 독립운동가들은 투옥 생활을 몇 년씩 하십니다. 이 여운형 선생님이 투옥 이후에 중앙일보 사장이 되죠. 중앙일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36년에 우리 마라톤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 그것도 여러분 여운형 선생님이 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운형 해방을 맞이했을 때 중간 좌익인데 중도좌파 여운형은 실제로 박헌영과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운형은 해방될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건준란 조직을 만들었고 전국 각지에 치안대를 만들고 당시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런데 미국이 진주하기 직전에 정부적 성격을 띤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을 수립하고 이승만을 주석으로 내세웠으나 이승만이 불참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전국 각지에 이렇게 깔려있는 치안대를 전부 다 인민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럼 좌익은 제가 이제 박헌영하고 여운형만 이야기할게요. 뭐 허헌이라든지 뭐 별의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다음 이제 우익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도 우익은 김규식이죠. 임시정부 부주석까지 하셨고 아니 신한청년단에서 파리강화위까지 가셨던 분 아닙니까? 실은요 서재필의 추천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유학생활까지 하시고 정말 엘리트시죠. 그래서 이 김규식 선생님이 1944년에 임시정부에서 부주석이 됐고 임시정부 인사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약간 중간 우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김규식을 미국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해방될 무렵에 미국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미국에서 메가더의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이승만이 약간 똘끼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이승만은 약간 또라이 같아서 부담스럽고 그 다음 아니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장제스 옆에 있었던 김구가 굉장히 미국에게도 막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김구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김구는 처절한 민족주의자예요. 미국도 씨발이고 소련도 씨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구는 좀 부담스러워. 근데 막 해방이 될 무렵만 하더라도 미국도 한반도를 분단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모스크바 3국 회상의 내용대로 임시정부를 구상해서 소련과 손잡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할 때 당시 미국의 생각으로는 김일성은 좀 아닌 것 같고 김규식이 대통령이 되고 여운형이 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은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 김규식입니다.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뭐 물론 김규식은 민족자주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있었고 아까 앞에 있었던 여운형은 조선인민당이라는 단체를 또 수립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렵죠. 굳이 뭐 수험 한국사 공부하는 게 아니면 이런 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만 재밌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 아까 사회주의자들 박헌영과 여운형은 당연히 찬탁입니다. 신탁통치 받아들이자. 3년 5년 그것 때문에 분단돼서는 안 된다. 자 김규식은 막 모스크바 3국 회상의 직후 상황이 됐고 좌우익의 좌익은 찬탁 우익은 반탁의 대립이 극심할 때 김규식은 입장 표명을 직접 하진 않습니다. 좀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익 김구와 미친 우익 이승만. 야 이승만은 당연히 반탁 운동을 전개하죠. 우익의 대표주자니까. 그럼 이승만은 어찌 보면 미국에서 개인 생활 활동하고 있고 지명도는 있죠. 임시정부의 일대 대통령이기도 했고 물론 탄핵당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의 라디오 소리 보아를 통해서 상당한 지명도가 있었던 이승만이 귀국을 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승만이 귀국했을 때 누구랑 손잡았는지 아세요? 완전 빨갱이 박헌영과 손을 잡아. 그러니까 그때도 이승만이 조직이 없었는데 박헌영과 좀 연대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물하고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 빠져나가는 거고 조직이 없었는데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한민당이 이승만을 지지하기 시작하죠. 한민당이 뭔데? 한국민주당의 줄임말인데 일제강점기 친일 지주들의 리더격이었던 송진우나 김성수가 만든 당이었고 1945년 9월 9일 미군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0일쯤 후에 9월 15일인가 한민당 창설을 미군정이 지지하죠. 원래 이 한민당을 만들었던 송진우나 김성수는 누구를 지지했었냐면 여운형이 인공을 만들어 놓고 김성수, 송진우에게 함께하자라고 할 때 그 김성수, 송진우가 아니다. 우리는 충칭 임시정부에 김구 주석이 귀국하면 김구를 추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교장에 머물고 있는 김구를 송진우와 김성수가 만나러 가는데 솔직히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당시 김구 주석을 만나고 온 김성수와 송진우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는 뭐 그런 기록들은 있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김성수와 송진우가 김구 주석님 참 나라 망했을 때 이렇게 임시정부 이끌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분단될 위기에 있고 어찌저찌고 하는데 우리가 김구 주석님을 추대하셔서 이 나라의 리더가 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도 있고 자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제강점기 물론 송진우가 친일파는 아니고 김성수는 약간 친일의 흔적이 있죠. 저희 조직에 약간의 친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지해 드릴게요. 근데 김구 성격이 있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가열차게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던 건 해방된 나라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나는 내가 만약에 이 나라의 리더가 된다면 당신들을 다 죽일 겁니다.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김구와 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가버려? 이승만에게 가버려. 이승만 땡큐지. 조직이 없는데 가장 거대 조직이었던 한민당을 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에서는 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단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수백만 평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이 있었는데 15,000평, 오종보라고 합니다만 전문용어로 15,000평 이상의 땅은 국가가 강제 몰수해버리니까 지주들이 살 수가 없죠. 열받아서. 지주들 씨발하고 다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지주들은 상당수 친일파였던 거 팩트고 사실이고요. 그 다음 북한은 인민위원회에서 친일파 처벌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친일파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친일하셨고 동생이 친일했으면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데리고 친일파들이 다 내려옵니다. 북한은 기독교 탄압하죠. 기독교인들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깡패들이 뭐 떨어질 국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깡패 새끼들 내려와서 서북 청년단 만들죠. 방금 이야기한 그 기독교인과 그 깡패 새끼들과 그 다음에 친일파들과 지주들이 완전히 반공으로 무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승만을 이제 뒤에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은 그럼 당연히 반탁운동을 전개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너무 솔직히 이야기하면 김구 선생님은 정말 박수 받으실 만한 삶을 사셨고요. 나중에 이제 인물만 놓고 한번 개인적으로 비교하는 이승만과 김구를 비교하는 그런 강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번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쁜 짓거리 하고요. 한 번 훌륭하신 분은 진짜 계속 훌륭하게 사세요. 김구 선생님 진짜 훌륭하셨어요. 근데 김구 선생님은 일단 신탁 통치란 단어가 너무 싫으셨나 봐.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반탁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승만과 손을 잡아버립니다.